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지 80여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각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 명이 발이 집안에 묶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국 상황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나라에선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달여가 넘었고 현재 세계 상황은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알아보죠. 네, 일단 중국 당국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했던 것이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80여일이 흘렀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3만 1,000명, 사망자는 14,400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네. 중국이 8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현재 확산 거점이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이들 국가의 누적 확진자 수가 순식간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폭증하는 이탈리아나 미국마저 의료 인력과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AFP 통신은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이 자택에 격리된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제한령에 또 주요 공장이 문을 닫고 금융시장까지 요동치면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사망자 수는 이미 중국을 추월했고요. 확진자 수도 중국의 70% 이상 수준으로 올라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는 현재 5,400여 명, 그리고 확진자 수는 5만 9천여 명으로 6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사망자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일 3,405명으로 중국을 추월한 상태였고요. 확진자 수도 72%까지 올라선 수준입니다. 상황이 집중된 북부 룸바르디아주 내에서도 인구 12만 명인 베르가모시는 전쟁터와 같은 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50명씩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화장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시신이 넘쳐나는 바람에 군용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관을 옮기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한두 페이지에 불과하던 베르가모 지역 신문의 부고란이 10페이지까지 늘어나면서 현지 언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비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중상이나 연령을 고려한 선별 진료 방침에 따라서 지병이 있는 고령 환자들을 치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북부 중심으로 퍼지던 바이러스가 의료 시스템이 북부보다 열악한 남부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또 다른 비극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전체 GDP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 제한령에 외국인 방문까지 끊기면서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올해 방문객이 연 인원 기준으로 보면 1960년 이후에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주세페 총리는 필수 산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bbiamo deciso di compiere un altro passo. La decisione assunta dal governo è quella di chiudere nell'intero territorio nazionale ogni attività produttiva che non sia strettamente necessaria, cruciale, indispensabile a garantirci beni, servizi essenziali. 네, 미국의 폭증세도 무섭습니다. 어느새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전 세계 확진자 3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현재 미국의 감염자 수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에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자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이 선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Approved major disaster declaration for the state of New York. Worked very closely with Governor Cuomo. And this is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that a president's used the Stafford Act to declare a major disaster in response to a public health crisis. Never happened before. 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주지사는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 부족을 호소하면서 연방정부가 의료장비 구매와 공급을 국유화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뉴욕시장도 의료장비 부족 사태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 공화당의 중진인 랜드폴 상원 의원이 상원에서 처음 감염되는가 하면 앞서 백악관에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보좌관이 확진되는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섭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내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 뉴욕주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또 일리노이, 코네티컷주 등에서 이렇게 확산하면서 대상이 1억 명이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미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자택 대피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는 7월에 강행을 하려던 도쿄올림픽이 IOC에서 연기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IOC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린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올림픽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적 보건 상황과 올림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4주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취소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또 세계 육상연맹, 영국 올림픽 위원회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 IOC가 도쿄 올림픽 정상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국제 스포츠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었는데요.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야마구치 가오리 이사 역시 IOC의 7월 개막 강행 의지는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올림픽 이념에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본이 겉으론 정상 개최를 고집하고는 있지만 연기적으로 기울었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후베이성 내에서 확진자가 0명이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중국 당국이 발표한 통계 내용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无新增确诊病例，无新增疑似病例，无现有疑似病例。 네, 자국 내 신규 확진자가 없고 또 의심 사례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지난 21일 본토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가 한 건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신규 환자 대다수가 역외 유입 환자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통계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후베이 지역 주류 매체 기자가 나의 잊을 수 없는 하루라는 글을 위챗에 게시를 했는데 이 글을 보면 발열 증상을 보인 가족 3명이 지역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거부당해서 13시간 넘게 치료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후에 중국 당국이 원하는 통계 목표치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은 상부에 보고를 꺼린다, 이런 폭로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우한 퉁치병원에서는 지난 18일 10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하자 우한 정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폭로된 환자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수치는 현재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 이 두 축으로 나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8,897명으로 전날보다 98명 증가를 했습니다. 사망자는 10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구로 콜센터, 그리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경기 성남 은혜회관 교회 등 전국 곳곳의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도 1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제 하루에만 15%가 해외 유입 사례였는데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0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유럽 외에 미국 등 상황도 심각해지면서 이 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예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역 당국은 입국을 아예 막는 투박한 정책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에 입국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실제 확진자 3명 중 1명이 20대라고 합니다. 어떤 연령대든 앞으로 15일간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철저한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